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208화 흰눈썹 대 빠르 3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빠르와 흰눈썹의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빠르는 다소 밀리는 전투력이지만 추이에게 받은 수련을 기억하면서 근성을 보여줬는데요.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상대와는 절대로 1대1을 하는 법이 없는 빠르지만 흰눈썹에 대해서만큼은 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리뷰 역시 전투 장면이 대부분이라서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버서커 모드로 변신한 흰눈썹에게 빠르는 그야말로 쥐어 터지기 바빴죠. 제대로 된 반격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흰눈썹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치 격투기에서 타격전에서 밀릴 때 상대에게 바짝 붙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빠르는 흰눈썹의 주먹질을 최대한 약하게 받으면서도 그대로 몸을 밀어서 흰산 영역까지 들어가려는 전략으로 극한의 맷집을 발휘합니다.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빠르는 뭔가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붉은 산의 괴수에 비하면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난 이미 그 괴물을 극복해냈다고 자신감을 보이죠. 잠시 추이에게 구타당하던 시절을 떠올리는 빠르에겐 지옥같은 시간이었겠지만 추이와 아랑사 남매, 무케에게는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날씨로 봐서는 봄이나 여름쯤인 것 같습니다. 빠르가 수련을 시작했을 때가 딱 이런 계절이었죠. 여담인데 연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1년 넘게 겨울이 지속되고 있어요. 따뜻한 계절이 그립습니다. 여튼 상황을 보니까 무케가 또 빠르의 멧돼지 고기를 훔쳐먹은 것 같네요. 그 사실을 알아챈 빠르가 무케에게 꿀밤을 때렸고 그걸 목격한 아랑사가 추이에게 빠르가 무케 머리 때렸다라고 일러 바친 상황입니다. 열받은 추이가 빠르에게 똑같이 꿀밤, 거의 구타 수준의 꿀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든 추이의 주먹을 덜 아프게 맞으려고 바짝 붙어있는 빠르의 모습이 나옵니다. 빠르는 저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딱 붙어야 덜 맞는다고. 흰눈썹은 빠르의 엄청난 맷집을 보고 당황합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보니까 빠르가 은근슬쩍 흰산의 영역 근처까지 자신을 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순간 빠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흰눈썹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흰산 영역 안까지 쭉 밀어넣어서 승부를 결정지으려고 하죠. 힘을 내서 맹렬하게 흰눈썹을 밀어 제끼는데 이대로 빠르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흰눈썹의 버서커 모드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양손으로 빠르의 목을 조르면서 버텨냈죠. 마치 바위로 짓누르는 것 같은 흰눈썹의 완력에 빠르는 한계에 직면하고 맙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면서 눈이 풀리고 정신을 잃기 직전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과거 추이에 무지막지했던 수련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수련이 아니라 거의 고문이었죠. 자신의 몸보다 더 거대한 통나무를 메고 그 통나무보다 10배는 더 무거울 것 같은 타나머까지 달고서 성을 기어 올랐던 훈련을 기억해냅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20-30번은 반복했을 정도로 자신을 단련시켜줬던 훈련이었죠. 훈련 이후 호도협 거리가 4-5배는 길어졌을 정도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흰눈썹이 짓누르는 힘이 비록 바위처럼 대단하지만 그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따위한테는 안 밀린다. 엄청난 근성을 발휘하면서 호도협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저는 앞발을 쓸 수가 없어서 호도협을 못 쓸 줄 알았는데요. 뒷다리만으로 호도협을 시전했죠. 목을 잡힌 상태라서 기술이 완전하게 써지진 않았지만 빠르는 호도협으로 흰눈썹을 단번에 흰산의 영역 안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베댓에서 예측된 것처럼 빠르가 호도협으로 단숨에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데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빠르가 버서커 모드 흰눈썹을 상대로 저 정도로 싸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한 흰눈썹은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서 급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화에서 빠르가 도망가다가 흰눈썹에게 잡혔을 때 살려줘 애들은 고원의 인간마을에 있어 라고 태세 전환한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여튼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바로 말을 바꾸고 태세 전환을 합니다. 빠르는 헐떡대는 흰눈썹에게 호도협에 이어서 곰발을 시전합니다. 곰발을 정통으로 맞은 흰눈썹 주변으로 땅이 움푹 들어가고 갈라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추이 훈련 후에 곰발의 위력이 제대로 표현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기술의 위력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죠. 우여곡절 끝에 흰눈썹은 흰산의 지게 안으로 들어왔고 흰산이 서서히 흰눈썹을 소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지게의 반응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울라나 일령이 흰산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그때는 흰산의 지기가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서 집어삼킬 듯이 강하게 작용했는데요.
이번에는 흰 눈썹을 소멸시키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미적미적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흰산이 흰 눈썹을 소멸시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흰 눈썹은 과거에 흰산의 지기로부터 자유로웠고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린이 소멸된 후에는 흰산이 흰 눈썹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흰산의 의지가 그 사이에 변한 것인지 흰산이 흰 눈썹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쩌면 흰 눈썹이 흰산으로부터 뭔가 선택을 받았다는 떡밥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빠르는 흰 눈썹을 흰산 안으로 밀어 넣었으니 이제 소멸될 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죠. 결국은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요. 빠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가 예전처럼 자기 자신만 챙기고 무리의 리더가 아니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험한 전투에서 한숨 돌린 이때 바로 자리를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흰 눈썹을 죽이지 않으면 흰산 근처를 서성이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에 확실히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는 흰 눈썹을 강가 쪽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앞발에서 짜릿한 통증을 느낍니다. 마치 앞발의 뼈에 금이 가기라도 한 것 같은 통증이었는데요. 흰 눈썹에게 곰발을 강하게 때려 박았는데 흰 눈썹의 몸이 워낙 단단해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이 간 것 같아요. 앞발이 부러졌나? 만신창이가 된 앞발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흰 눈썹이 좀비처럼 부활합니다. 지기가 정상적으로 공격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앞만 봐도 흰산이 흰 눈썹을 일부러 안 죽인 것 같아요. 빠르는 다치지 않은 왼쪽 발로 추가 곰발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흰 눈썹이 강력한 베리어를 쳐서 빠르를 밀어붙입니다. 과거 이령도 흰산의 지기에 맞서서 비슷한 베리어를 편 적이 있는데요. 이령의 것에 비하면 크기가 한참 작지만 빠르를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파워를 가진 것 같습니다. 베리어로 빠르를 짓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불기술을 시전하는데요. 역시 이번 싸움의 변수는 흰 눈썹의 불기술이었네요. 빠르는 베리어에 짓눌려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꼼짝없이 불까지 맞게 된 이 상황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다시 부활한 흰 눈썹은 이제서야 기억해내죠. 과거에 비녀단의 수색을 방해했던 범이 있었고 산군으로 오인했을 만큼 산군과 닮은 범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놈을 그냥 두면 중요한 순간에 큰 회방을 둘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불태워 죽이기로 합니다. 강력한 불을 담아서 빠르를 내려 찍었고 빠르의 얼굴이 까맣게 불타면서 이번 화 끝이 납니다. 다들 이번 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화 정말 많이 돌려봤습니다. 전투도 흥미진진했고 다음 화가 어떻게 될지 기대되기도 하고요. 빠르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추이도 반가웠고 추이와 빠르가 언빠 모드로 아랑사, 아비사, 무케를 돌봤던 그 시절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빠르가 고작 흰 눈썹의 불 한방에 황맹 부하들처럼 재가 돼서 사라질까요? 흰 눈썹의 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진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과거에는 딱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무골도 흰 눈썹과 맞짱 뜨면서 그의 불주먹에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온몸이 검게 끄을리긴 했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현재 빠르의 전투력 클래스를 보면 불에 좀 그을리더라도 재가 돼서 사라질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흰 눈썹의 불꽃이 빠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추이의 불입니다. 구망이 추이에게 하사한 불씨가 빠르의 몸속으로 도망간 정황이 있었고 흰 눈썹의 불이 어쩌면 이 불을 각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빠르의 몸속에 이 불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추측일 뿐이고 이후 뭔가 불이 작용할 것 같은 정황이나 단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 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끼케야 빠르가 고원의 성에서 잠들 때 여기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네 라고 언급한 점, 눈밭에서 호도엽을 쓸 때 주변의 눈이 화기로 인해서 녹은 점 등이 거론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서부터 빠르 목의 화기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는 2부 초반에 역귀를 잡아먹다가 율죽의 목을 찔린 적이 있었죠. 이후 수시 때때로 목에서 불이 터져 나와서 그때마다 무케가 꺼주곤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빠르 목에 불이 터졌던 것이 비익조로부터 무케를 구했을 때였는데요. 무리해서 몸을 쓰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 틈을 타서 불이 다시 비집고 터져 나왔죠. 이때도 무케가 불을 꺼줬습니다. 빠르에게 추이의 불씨가 옮겨간 정황은 바로 그 직후에 나옵니다. 빠르는 추이가 머물던 성에 들어갔다가 추이의 불이 천남성과 새들을 모두 태워 죽이는 것을 목격하죠. 빠르가 불씨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이후로 빠르는 한 번도 목에서 불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목에서 터지던 불이 갑자기 안 터지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 몸속에 들어간 추위의 불이 목구멍 불이 터지지 않게 제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진짜로 추위의 불이 빠르 몸속에 있을지 없을지 이번 에피에서 나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떡밥을 풀어야 한다면 이번 에피 지금 상황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는 해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화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흰눈썹과 빠르의 태세 전환을 두고 둘의 졸렬함을 재밌어하는 댓글이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박쥐짓 하는 거 개웃기다, 진짜 세계관 최고의 말돌리기다, 가슴이 하나도 웅장해지지 않는다 등등.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날 야비한 놈들의 사투 이거였어요. 분명히 둘이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긴 한데 잔머리 왕들답게 어쩜 저렇게 위험 떨어지는 짓들을 하는지 참 골 때리는 전투인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과거 빠르의 아빠인 아루와 친분이 있었다고 언급했었죠. 왠지 둘이 꽤 친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루가 거의 빠르와 같은 성격이었다고 보면 흰눈썹과 죽도 잘 맞았을 것 같고요. 잔머리 왕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로 통하는 게 있겠죠. 흰눈썹과 빠르도 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잘 통하는 동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강조되는 보름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빠르가 보름달을 보고 폭주할 것이다 라는 암시다, 보름달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장면 때문에 다들 더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1부 1화에 보면 빠르가 폭주해서 검은 늑대들과 범들을 가리지 않고 물어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름달이 떴었다는 겁니다. 보름달과 빠르의 폭주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빠르의 폭주와 보름달 사이에는 딱히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형 카페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청라의 알림께서 작성하신 글인데 원글 링크는 댓글에 달아드렸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호형에서 나오는 모든 달은 보름달이라는 겁니다. 보름달 말고는 다른 달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호형에서 달이 나온 장면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가 나온 장면, 울라가 나온 장면, 마을이 나온 장면, 일영이 나온 장면, 푸른 늑대가 나온 장면, 녹치가 나온 장면, 붉은 산이 나온 장면, 오색 사자가 나온 장면 등 그냥 모든 달이 전부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에 딱히 의미는 없다, 단지 배경일 뿐이라는 것이 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빠르의 폭주가 보름달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게 고원의 성에서 폭주했을 때는 대낮이었죠. 보름달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보름달이 계속 나오는 건 그냥 컷 사이에서 숨고르기를 위한 편집 연출인 것 같아요. 보름달 자체가 조금 스산한 분위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보름달 컷이 들어간 게 아닐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